탈수가 더 심하게 나타날까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알아보신 거 있으면 하나씩 그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해보세요. 갈증이 덜 나서 물 섭취를 안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갈증이 덜 날까를 아셔야겠지, 그치? 그 다음에 입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도 맞아요. 많이 빠져나가요. 부감각 손실이 많다는 얘기죠. 수분 섭취가 부족해요. 수분 섭취가 부족한 이유가 왜 추운 날 더 심한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다른 의견 봅시다. 저도 설명하면서 할 테니까 메시지 남겨주세요. 우선 하이포살라무스에 그 더스트 센터가 있어요. 갈증 중추가 있는데 추운 날 얘들이 작동을 잘 안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춥게 되면 우리 말초 쪽으로 가는 혈관을 조금씩 닫아놔요. 그 얘기는 뭐냐면 코어 중심으로 혈액량을 보존해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초로 가는 혈관을 조금 좁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에 있는 체온이 유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이포살라무스에서는 이 물의 양이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덜 가니까. 그래서 우선 더스티 센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피가 안에서 보존이 되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출을 해야 되는 소변의 양으로 나가는 양은 그대로 나가겠죠. 근데 우리 몸에서는 수분이 충분하다고 계속 느끼는 거예요. 체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에 소변이 똑같이 나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cold induced urine diuresis라고 얘기를 해요. 냉유발 소변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추운 날에 더 탈수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요. 또 다른 어린이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추운 날 옷을 어떻게 입어요? 더 많이 입어요? 적게 입어요? 그렇죠. 더 많이 입고 그 다음에 또 뭐 긴 소매를 많이 입게 되죠. 그럼 우선은 기본적으로 무게가 어떻겠어요? 더 많이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움직임을 해도 어떻게 돼요? 많이 나가게 되고 힘이 더 들죠. 그죠? 그러면 땀이 더 많이 나죠. 그죠? 그래서 체액의 손실이 더 많이 되는데 어떻다고? 앞쪽에서 보니까 계속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코어를 중심은 따뜻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얘가 못 느껴요. 나간 걸. 나가는 건 그대로 나가는데 그 다음에 호흡으로 나가게 되고요. 많이 나가게 되고 날씨가 더 건조하죠. 건조해서 더 많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선수들도 그 겨울철에는 물을 제대로 섭취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탈수를 감지를 잘 못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추운 날 노출이 되게 되면 탈수가 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운 날에 운동을 하실 때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준비해 왔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이건 어제 했던 거. 5가지 플루이드 임밸런스에 대한 거 기억나시죠? 그죠? 볼륨이 줄어드는 거, 볼륨이 늘어나는 거. 얘들은 물의 이동이 있다 없다? 아이소토닉이니까 물의 이동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디하이드레이션, 탈수가 되거나 하나는 더 뭐? 하이포토닉한 물이 많이 들어오는 거. 물이 많이 들어오는 거. 물이 빠져나가거나 물이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물의 이동이 세계 이동이 있죠. 그 다음 플루이드 세큐트레이션이라는 이데마라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물 딱 똑같이 갖고 있어요. 65% 정도. 근데 구획, 3개의 구획 있죠. 플라즈마,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그 다음에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 이 중에서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쪽으로 이제 물이 축적되는 경우가 가장 큰 이데마의 원인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체액의 균형이 깨진 거죠. 위치가 이제 이동이 딴 데로 가 있는 경우인데 양의 변화는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3가지 이데마가 생기는 큰 카테고리를 기억하시고 각각의 원인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 그렇죠? 다음 책 분리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정리했고, 요게 이제 이데마가 생기는 크게 3가지의 원인이라고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혈관에서 정수압, 혈액량이 증가해서 정수압이 증가되는 거고, 얘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늘어나게 되는 커지는 상황이 되겠죠. 혈액량이 증가하다는 건 염증에 의해서도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 기능이 잘못됐어. 우렬성 심장 기능 상실인데 하트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주석이 끊기고 있나요? 끊기고 있나요? 잘 되고 있어요? 잘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트리움과 벤트리클, 아트리움, 라이트 아트리움, 레프트 아트리움, 그 다음에 라이트 벤트리클, 그 다음에 레프트 벤트리클이죠.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온몸으로 피를 돌릴 거예요. 온몸으로도 돌리고 GI 트랙으로도 돌릴 겁니다. 홀바디, 바디로 돌릴 거예요. 온몸으로 돌려. 그리고 어디로도 돌리냐면 GI 트랙으로도 돌릴 겁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돌렸던 피가 어디로 돌아오냐면 라이트 아트리움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수피리어 베나카바, 인피리어 베나카바를 통해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일부가 어디로 가냐면 홀바디 GI 트랙으로 갈 거예요. GI 트랙. 그럼 GI 트랙에서 포탈 베인을 통해서 영양물질을 흡수한 다음에 리버로 보내서 리버에서 한번 디톡스 하겠죠. 디톡시네이션 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색깔을 그냥 합시다.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베인 쪽으로. 그럼 얘들이 이제 모아져서
라이트 아트리움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라이트 벤트리클로 간 다음에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어디로 가요? 렁으로 가겠죠. 렁으로 갈 겁니다. 렁으로 갈 거예요. 렁으로 가서 공기를 산소를 O2를 많이 채운 상태로 얘들은 다시 어디로 가요? 레프트 아트리움으로 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순환을 계속 시킬 겁니다. 그러면 봅시다. 기능 상실이 오른쪽에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온몸에 부종이 생긴대. 여기가 기능이 없어지게 되면 펌프질 못해서 폐로 못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뒤로 라이트 아트리움으로 들어오는 뒤쪽 라인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몸이 부어오르게 되겠죠. 그렇죠?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레프트 쪽에 발생을 하면 레프트 쪽 뒤로 오는 애들이 정체가 되겠죠. 얘들이 펌프질을 못 보내주니까 그죠? 그 뒤로 뭐가 여기가 뭐예요? 얘? 렁이 어떻게 돼요? 부종이 생기겠죠. 이해했죠? 오케이? 기능이 상실되면 그 뒤쪽, 다음 쪽에 들어오는 쪽이 다 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헷갈리지 말라고 우려혈성 심장기능 상실일 때 오른쪽, 왼쪽이 다른 부종 형태를 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심장 판막이 기능이 이상되거나 이것도 이제 제대로 펌프질 안 해주는 상태고요. 판막 장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베너스 리턴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심장 쪽으로 피가 잘 안 오는 거죠. 얘도 펌프질 제대로 못 해주고 그러니까 몸에 이대마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스타민이 분비되면 히스타민이 어떤 역할을 해요? 가려움증도 유발하지만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세균 독소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반응이 일어났을 때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노화로 인해서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너무 증가돼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기본적인 정상적인 것보다 더 많은 양이 빠져나오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겠죠. 다음 중 부종을 일으킨 상태다. 모세혈관이 형성된 사이 증가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 있는 거 하나 뚝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죠? 말이 너무 빨랐나요? 별 대답이 없으니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인터스티얼 플루이드에서 결국 플라즈마로 돌아가는 체액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이 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인데 뭐에 의해서 생기는 특히 알부민 단백질로 생기는 오소매틱 프레셔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쪽으로 세포 간질에서 땡기려면은 오소매틱 프레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줄어든 거죠. 그래서 영양실조로 간에서 알부민을 못 만들던 간 경화, 시로시스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아무튼 간에 단백질이 제대로 못 만들어지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혈액 콜로이드 삼투압이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이 너무 많이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플라즈마 안에 있는 단백질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손상이 돼서 결국은 오소매틱 프레셔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림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하고 오소매틱 프레셔의 차이에서 물질 이동할 건데 세포 간질로 나온 것들이 전부 다 바로 배뉴 쪽으로 100% 회수되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양이
세포간질로 나오면 9만 배율로 회복이 되고 1이 남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1은 누가 처치를 하냐면 림프관이 걔를 제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림프관이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림프가 없어졌어. 혹은 막혀버렸어. 그런 경우는 일이 계속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 간질에 체액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유방 절제는요, 마스텍토미라고 얘기하고요. 코끼리 피부병은 의학용어로 엘레판티아시스라고 얘기해요. 엘레판티아시스. 엘레판티 빠졌네. 엘레판티아시스 코끼리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종을 일으키는 상태 이해했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오케이. 이게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찾은 엘레판티아시스 증상이 엄청나죠. 이게 림프가 폐쇄돼서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체액 분리의 또 다른 제일 중요한 건 이데마고요. 몇 가지 다른 예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헤모리지예요. 여기 나오는 헤모리지는요. 우리 피부를 뚫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아니죠. 몸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일어나는 헤모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수, 아사이트. 얘는 이제 페리토니움 부분에 차는 거죠. 그 다음에 플루랄 이퓨전은 가슴막, 폐를 싸고는 막에서 삼출이 생기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사이트는요, 페리토니아 캐비티에 플루이드가 축적되는 거, 그 다음에 플루랄 이퓨전은 플루랄 캐비티에 축적되는 걸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렁에 감염이 생겼어.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폐에 있는 세포들이 죽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런 부종이 일어나서 플루랄 이퓨전이 생긴대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찬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숨쉬기가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다른 세큐츄레이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인상적인 상황인데 우리가 보통 애나 어른이나 나이든 노인이나 탈수에 되게 민감해요. 원인이 근데 약간씩은 다르요. 그래서 하나씩 읽어볼게요, 제가. 인펀트가 디하이드레이션이 되면요,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냐고 봅시다. 영아하고 노인들은 젊거나 중년 성인에 비해서 탈수에 더 취약합니다. 탈수에 더 취약해요. 이유는 아기 같은 경우는요, 피부의 표면 지역과 피부의 비율이 어른보다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땀같이 무감각 손실이 더 많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키드니가 성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소변을 효과적으로 농축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폐물 제거하는데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애들 물 무지 먹어요. 그리고 이 애들은 또 대사율이 높죠. 막 화하니까. 그래서 노폐물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체온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완전하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이 나면 온도가 더 높고 오래 지속돼요. 그래서 이 몸을 식히기 위해서도 수분이 많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애기들 대부분 감기처럼 감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뭐냐면 체온 조절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애를 셋 키웠는데 첫애는 그래도 조금 해열제를 바로 주지 않고 이제 설탕물을 좀 타가지고
그 다음에 수분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에다가 수건을 다 적셔가지고 몸을 딱 닦였어요. 빨개 벗겨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체온이 이제 그러니까 뭐야, 이거 수분이 발산되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방법이었는데,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두 명이 교대로 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38도 넘어가면 그래 해열제 먹고 편히 잡니다. 근데 원래 어떤 감염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체온을 높여서 우리 세팅 값을 하이포살라머스에서 높여요. 그렇게 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 살게 굴게 하는데 너무 빨리 해열제를 주게 되면 그런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판단은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애를 키울 때. 그 다음에 노인 같은 경우도 탈수를 일으킬 위험이 높죠. 하지만 아기랑은 달라요. 노인 같은 경우는 뼈대 근육 조직의 손실이 혹은 변화 때문에 체중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낮아요. 보통 65%인데 노인들은 평균 45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이런 것 때문에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적으니까 수분을 조금만 잃어도 체불균형이 아주 일어나기가 쉽죠. 그 다음에 키드니에 이제 많이 썼죠. 콩팥을 한 6, 70년, 80년 쓰면 어떻게 효율이 낮아지죠, 당연히. 소변을 잘 농축 못하거나 희석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소변으로 손실되는 수분의 양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이 되면 피부가 얇아지고요. 지방부 조직들, 서브큐 조직이 좀 많이 손실이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수분의 양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갈증 조절하는 메커니즘의 효율이 낮기 때문에 수분을 꾸준히 섭취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일부 걷지 못하는 노인들은 소변을 이렇게 실금하는 거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일부러 수분을 안 먹기도 하고 요양원 같은 데서는 일부러 수분 섭취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해질 밸런스가 깨져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당 때문에 그러니까 당뇨죠, 당뇨 때문에. 당뇨가 이제 다식, 당뇨잖아요. 그래서 소변이 많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까지 이해하셨죠? 동안 이해했죠? 다리안 이해했죠?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분을 하래요. 뭘 구분하냐면 체액결핍과 체액결핍이라고 하면 조금 저기 하고 볼륨 데피션시로 보는 게 나을 거예요. 이걸 그래야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볼륨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건더기와 물이 같이 나간다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탈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체액, 그 다음에 오스모날리티, 그 다음에 플루이드 무브먼트, 컴파트먼트 사이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체액의 용질 결핍하고 전체 탈수를 두 개를 요것과 탈수를 체액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 거? 오스모랄리티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다음에 무브먼트는 어떻게 일어나고 플루이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따라서 설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탈수는 어떤 게 탈수예요? 솔 루트를 많이 손실하는 거예요? 물을 많이 손실되는 거예요? 탈수는? 물만 나가는 거죠. 물만 하기는 좀 그렇고요. 물이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물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물이 많이 나가게 되면, 플라즈마의 토닉시티는 어떻게 돼요? 하이퍼토닉 돼요? 하이포토닉 돼요? 하이퍼가 되죠. 그렇게 되면,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게 돼요? 세포에서 플라즈마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균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죠? 맞죠? 오케이. 그 다음,
볼륨 디피션시, 볼륨 플루이드 뭐 디피션시,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건대기하고 물이 같이 아이소토닉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오스모랄리티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 탈수에서는 오스모랄리티가 변해서 하이퍼토닉이 됐는데 변화가 없죠. 오스모랄리티. 그러면 물의 이동도 컴파트먼트에서 없죠. 오케이. 이해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나와 있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분을 섭취하거나 내보내는 걸 어떻게 조절될 수 있냐. 근데 우리가 이 수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만약에 뭐 그 소디움이나 이런 전해질 이온의 양을 재는 장치가 없어요. 그렇게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인다이렉트하게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럼 뭘 모니터링 할 거니? 첫째, 블러드 볼륨을 모니터링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극, 스티뮬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블러드 프레셔를 갖다가 모니터링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오스모랄리티를 계속 모니터링 할 거예요. 세 가지, 블러드 볼륨, 프레셔, 오스모랄리티. 그럼 이것들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있다는 걸 이제 눈치챌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물이 들어왔어, 체액을 우리가 섭취를 했어,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물이 들어오면 우선 혈압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물의 양이 늘어나니까 혈압은 높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오스모랄리티는 떨어지겠죠,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물이 나가게 되면 혈압은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나가니까 오스모랄리티는 증가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래서 다양한 자극이 우리의 수분 섭취를 조절하게 되는데 우선 어디서 하이포살라무스의 더스트 센터 갈증 중추에서 얘를 활성화시키거나 이니비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언제 작동을 하겠어? 언제 물을 먹게끔 하겠어요? 아웃풋보다 어떻게 먹는 양이 줄어들 때 하이포살라무스의 더스트 센서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스트 센서가 작동하게 되면 이 신호를 갖다가 세레브랄 코텍스로 보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목이 말라 갈증이 느껴져요. 그러면 물을 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죠? 제가 지금 갈증이 나요. 그거 떠들었더니. 그래서 수분 섭취를 지금 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수분 섭취를 해주시면 됩니다. 갈증 중추를 활성화하는 자극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수분의 배출량보다 우리가 먹는 양이 적을 때 갈증 중추가 활성화된다는 거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이 더스티 센터를 갖다가 자극하는, 턴온하는 자극을 키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우선, 왜 뭐예요? 살리바리 세크리션이 줄어든다. 침의 분비가 줄어들 때. 그러면 이 신호가 감각이 리세터를 통해서 이 감각을 느껴요. 아우, 입이 말라. 어디서 있는 거야, 이거는? 입안에 있는 점막에서 느끼는 거죠. 입안에 있는 점막이 자꾸 말라. 그럼 그 신호를 리세터들이 캐치를 해서 보내겠죠. 이렇게. 가끔 왜 그 금식하시는 분들 있어요. 뭐 수술을 하기 위해서 물도 금식되는 경우 있는데 갈증이 막 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몰래 물을 막 들여요?
갈증은 계속 나고 너무 그쵸. 입을 헹궈도 되겠지만 보통은 꺼즈 있죠. 꺼즈에다가 물을 묻혀갖고 그냥 이렇게 묻혀줘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뮤코스 멤브레인이 축축해지면 이 신호가 좀 덜 가게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블러드에 있는 오스모랄리티 삼투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충분하게 물의 인테이크가 적게 되면 오스모랄리티가 증가되게 돼서 되고요. 그래서 더스트 센서에 직접적으로 안에 있는 센서리 리셉터를 자극하게 됩니다. 오스모랄리티가 증가되게 되면. 그리고 이 자극은 어떻게 하이포살라무스에서 이 센서리 자극을 받아서 어디로 보내요? ADH를 분비하라고 어디로 보내야 돼요? 중간에. 그래야 ADH가 나오겠죠. 피튜이터리 그랜드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그렇죠. 포스테리어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이퍼피지스도 피튜이터리 그랜드를 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아데노 하이퍼피지스 혹은 뉴로 하이퍼피지스. 뉴로 하이포 피지스 같은 말입니다. 뇌하수체 후엽이에요. 뇌하수체 전엽은 아데노 하이피지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하이포살라무스의 신호를 받아서 뭐 어떻게 다른 내분비 계통에다가 분비하라고 명령을 내주는 부사령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튜이터리 글랜드가. 그 다음에 이제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옥시토신과 ADH가 나와요. 안티다이유레틱 호르몬. 안티다이유레틱 호르몬은 물을 갖다가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를 막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변을 덜 만들어서 물을 갖다가 보존해주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하이포살라무스에서 이제 어떻게로 피튜이터리 글랜드 포스테리어 뉴로하이퍼피지스에서 ADH를 분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ADH가 나오는 조건은 오스모랄리티가 높아지게 되면 이게 작동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한 얘가 ADH가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한 2에서 3% 정도, 3% 정도 증가돼. 그러면 또 어디가? 더스트 센터, 어디에 있는? 하이포살라무스에 있는 더스트 센서를 또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하이포살라무스에 의해서 작동해서 애들이 명령을 받지만 이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역으로 다시 더스트 센서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예, 돌아서. 그래서 더스트 센서가 턴온 되는 거, 침이 줄어든다. 하나, 오스모랄리티가 높아진다. 그럼 오스모랄리티가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뇌하수체 후엽에 자극을 줘서 ADH를 분비하게 한다. 또한 ADH가 평소보다 2에서 3% 높아지게 되면 하이포살라무스에 있는 더스트 센터를 또 자극하게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아까는 침이 분비가 적을 때 더스트 센터가 저기 된다, 자극된다. 그다음 오스모랄리티가 높아질 때 자극된다. 하나는 혈압이 낮아질 때입니다. 혈압이 낮아지게 되면 키드니에서 뭘 분비하냐면 레닌을 분비해요. 레닌. 그럼 레닌이 그냥 바로 쓰이는 게 아니라 비활성 상태인 엔지오텐시노젠이라는 애를 엔지오텐시노겐 2로 바꿔요. 그러면 말 그대로 엔지오텐신이야. 혈압이 떨어졌어. 엔지오텐신 뭐예요? 혈관을 뭐 하는 거야? 수축시키는 거죠. 그러면 혈압이 높아졌겠다고 만드는 거죠. 그죠? 그죠? 볼륨은 조절 안 하고 두께를 조절해서 혈압을 높이는 과정이죠. 그러면 안지오텐신 2가 그런 식으로 이제 혈관도 수축을 하겠지만 얘가 뭘 자극하냐면 더스티 센터를 자극합니다. 어디에? 시상하부에 있는 더스티 센터를 자극해요. 그러면 이제 더스티 센터에서 또 일을 하겠죠. 어떤 일을 하겠어요? 발증이 생겼어 라고 하면 다시 피튜이트리그랜드에서 뭐 이렇게 계속 전반적으로 ADH 호르몬을 분비하고 둥둥둥 일이 일어나겠죠. 특히 레닌이 분비돼서 안지오텐신 2로 더스트 센터로 보내는 건요. 볼륨 디플리션 용적이 줄어들 때 아주 갑작스럽게 과도하게 줄어들 특히 어떤 상황? 헤모리지 같은 상황에서 안지오텐신 2를 이용한 블러드 프레셔의 그 감소를 자극으로 받아서 더스트 센터를 자극하는 그런 기전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시 정리하면 침이 말라, 사리바리 그랜드의 분비가 적었어. 하나는 오스모랄리티가 증가됐어. 하나는 블러드 프레셔가 떨어졌어. 그래서 각각의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안지오텐신 2도 ADH처럼 얘가 만약에 10에서 15% 정도가 분비가 늘어나게 되면 얘 또한 더스트 센터를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돌리는 거죠. 순환시키는 겁니다. 이해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지원 넘어가도 돼? 네. 준석 넘어가도 되겠어요? 제가 랜덤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들 비디오를 꺼놓고 자리를 비우는 사람이 왕왕 있어요. 왕왕. 유선 넘어가도 되겠죠? 랜덤인데. 오케이. 고은 넘어갈까요? 예진 넘어가도 되겠어요? 오케이. 아콜 케이지반 넘어갈까요?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지금 앞전에 세 개는 턴 온 한 상태고요. 턴 온. 그럼 턴 오프 하는 거는 역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심해 분비가 늘어나게 되면 꺼지겠고, 그죠? 오스모랄리티가 다시 줄어들게 되면 될 것이고, 그죠? 원 상태로. 그 다음에 혈압이 원 상태로 되면 줄어들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거기 또 추가적인 게 있으니까 하나 볼게요. 그래서 결국은 턴 오프 되는 거는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양, 인테이크, 마시란 얘기죠.
마시는 양이 늘어나게 되면 더스트 센서의 작동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살리버리 세크리션이 증가되는 거, 침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침을 많이 나오게 한다는 것은 입을 축축하게 해서 센서리 인풋을 리셉터에서 이제 더 이상 안 해주게끔 해주면 되겠고요. 또 하나, 요거는 앞전에 없던 내용이었어요. 없던 내용. 뭐냐? 위가 늘어나는 경우도 더스트 센서를 오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건은 뭐겠어요? 위가 늘어나는 조건은 물이 들어가서 늘어나야겠죠, 그죠? 그죠? 여러분 그런 거 한번 해봤어요? 트름을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동안이? 트름을. 다련이 혹시 트름을 만들어 본 적 있니? 일부러 공기를 폐로 보내는 게 아니라 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가 좀 이상하게 났지만 꺽 소리가 나죠. 위로 가는 거예요. 이런 공기가 들어가서 위가 팽창되는 거는 작용을 그래 아니야. 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건은. 이렇게. 그래서 물이 들어가서 스트레칭이 돼야지 작동을 멈추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센서리 자극이 억제되면서 더스트 센서에 전달이 되면서 작동을 안 하게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반대로 오스모랄리티가 높아졌을 때 작동을 시작했으니까 얘가 낮아지게 되면 작동이 꺼지는 거죠, 당연히. 그죠? 오스모랄리티. 그러니까 저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뇌하수치 후엽에서 IDH 분비하는 시도가 줄어들겠죠, 당연히. 오스모랄리티가 높아지면 얘를 분비하라고 신호가 많이 가겠지만 덜 가라고 신호를 덜 보내겠죠. 그 다음 블러드 프레셔가 다시 증가됐어. 그러면 다시 레닌이 분비가 줄어들겠죠. 그죠? 억제되겠고 그러면 안지오텐신 2도 줄어들게 되고 안지오텐신 2가 줄어들게 되니까 더스트 센서에 보내는 자극도 줄어들게 돼서 센터 작동을 끄겠죠.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예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형우 이해했어? 오케이. 현서 이해했어요? 네, 좋습니다. 반정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플루이드 인테이크를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갈증 중추 더스트 센서를 억제하거나 이런 억제하는 시간, 자극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어떤 자극이냐에 따라서 좀 빠르게 일어나는 게 있고 느리게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왔을 때 이런 양을 좀 정확하게는 아니야. 덜 정확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스트 센서의 어떤 자극을 억제하기 위해서 입안에 있는 점막을 촉촉하게 한다든지 위가 늘어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정확하게 조절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통 시간도 30에서 45분 정도 걸려요. 이건 빠른 건가 느린 건가? 좀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오스모랄리티나 블러드 프레셔는 바로 3, 40분 안에 일어나지는 않지만 좀 더 정확하게 갈증 조절 중추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해했죠?
그냥 점막에서 느끼는 거, 위에서 느끼는 거는 부정확하지만 빠르게 갈증 중추를 이니비션 할 수 있어. 하지만 바로는 아니야. 좀 시간은 더 걸려. 하지만 정확하게 수분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오스모랄리티하고 블러드 프레셔. 이걸 가지고 더스티 센서를 이니비션 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이 흡수되고 나서 삼투압 농도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혈액량과 혈액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양은 더 정확하다. 그다음에 아웃풋을 조절하는 거 여태까지는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걸 조절을 했어요. 그럼 아웃풋을 조절하는 건 뭐니? 이거는 어디서 꼭 일어나야 돼요? 어디서? 키드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꼭 키드니 중요해요. 뭘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조절한다. 여기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조건 수분 손실이라고 얘기했었죠. 1리터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딱 구분을 했어요. 하나는 소변의 아웃풋을 줄이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블러드 볼륨과 혈압을 갖다가 높이는 거죠. 블러드 볼륨과 혈압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소변의 양을 줄이는 거고요.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거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냐? 안지오텐신 2. 얘는 혈관을 수축해서 혈압을 높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안티다이유레틱 호르몬. 이건 소변의 양을 많이 내보내는 거였어요? 안 내보내는 거였어요? 소변의 양을 줄이는, 그쵸. 물의 양을 줄이는 거,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은 소디움과 플러스 물이에요. 소디움과 플러스 물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절하는 호르몬이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트리얼 나트유레틱 펩타이드는 심방에서 감지하는 겁니다. 심방. 그래서 심방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라고 얘기해요. 이뇨 펩티드. 심방 나트 이뇨 펩틴 줄여서 ANP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유일하게 유린의 아웃풋을 증가시켜요. 어떤 방법으로? 볼륨과 압을 감소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알아야 될 게 이제 딱 구분이 됐죠. 뭘 알아야 되는지 이 호르몬 세개와 AMP의 차이점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MP하고 반대 역할하는 건 여기에서는 어떤 걸게 되겠어요? 알도스테론이 되겠죠. 그렇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한 후에요. 여기서 뭐 색깔별로 회색, 파란색은 회색은 우리가 수분 섭취하는 양이죠. 그래서 음식물로 음료로 섭취하는 게 있고 뭐 정맥 주사 용액으로도 들어올 수 점점점으로 표시했네요. 배출되는 것도 평상시 필연으로 나가는 거, 숨 쉴 때 땀으로 나가는 거, 피부로 나가는 뭐 되는 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대변으로 나가는 거, 필수적으로 나가는 것들이죠. 점선으로 표현한 것들은 이제 비정상적으로 하거나 그런 것들, 뭐 혈액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볼륨하게 나가는 것들이죠. 볼륨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것들을 조절하는 게 안지오텐신, 항인형 호르몬, 알도스테론,
배출량을 증가되는 게 이노펩타이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리가 됩니까? 오케이. 그림 잘 보시고. 조절되는 수분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 1000ml 정도로 소변으로만 조절되는 겁니다. 소변. 그래서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 더스티 센터를 자극한, 액티베이션 하는 자극은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었죠? 뭐였죠? 우선 뭐가 줄어들어? 침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가 증가돼야 돼요? 삼투 농도, 오스모랄리티, 오스모랄리티, 삼투 농도가 증가돼야 되고요. 삼투 압은 조금 달라요. 의미가 아시겠죠? 삼투 농도, 개수. 개수가 커지면 커진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죠. 그게 삼투압이 되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삼투 농도가 더 맞는 말이고요. 오스모랄리티가 증가되거나 그 다음에 뭐가 떨어져야 돼요? 신분비가 떨어졌고 하나 더 떨어지는 게 혈압. 오케이. 그러면 더스티 센터가 자극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비가 줄어들고 혈내의 오스모랄 농도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혈압은 떨어져야 됩니다. 다음 중 더스티 센터 액티베이션 하는 자극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전해질 밸런스입니다. 애매하게 또 전해질 밸런스인데 요거는 그냥 다음 주에 하기로 합시다. 내일부터 연휴죠? 동아리 얼굴이 갑자기 확 펴지는 것 같은 게 여기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전해질하고 밸런스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